웅크린 시간도 내 삶이니까. 김난도. 내 마음이 물었다. 너 행복하니? 온라인상에서 틈틈이 소식만 나누던 옛 친구들이 모인단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들은 사이버 친구가 되어가고 일로 엮인 사람들을 가족보다 더 자주 본다. 어른의 삶이란 이렇다. 그리운 사람들은 너무 멀리 있고 괴로운 사람들은 너무 가까이 있다. 이번엔 일 핑계, 가족 핑계 다 치우고 무조건 전원 참석해야 한다고 총무의 성화가 대단하다. 동창회 같은 데는 거의 나가지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번엔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단지 의무감만은 아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순 없는 막연한 기대도 하나 있다. 마침내 약속 당일 조금 늦게 모임 장소로 들어서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있다. 대학 시절 내내 좋은 감정으로 바라봤던 사람.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이유로 헤어졌던, 그러나 빛바랜 사진처럼 기억 속에서 가끔 떠오르곤 하던 그 사람이 바로 저기에 있다. 자리가 멀리 떨어진 탓에 어색한 눈인사만 주고받는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자리를 이동할 때 드디어 대화를 나눴다. 간단한 인사와 근황, 소식은 간혹 전해 들었다는 선을 넘지 않는 예의 바른 질문과 대답들. 대화가 거기서 적당히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가 마지막에 던진 질문의 파장이 집에 돌아와서도, 아니 그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나를 맴돈다. 행복하세요?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은? 한때 인연 맺었던 사람의 무사함을 안도하는 뜻에서 확인차 물어본 것일까? 아니면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소심하고 걱정 많은 사람이라는 걸 난 알지 하고 은근히 나를 타박한 것일까? 그도 아니면 식사는 하셨어요? 처럼 의례적인 안부를 내가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 머릿속이 시끄럽다. 복잡한 심사를 헤치고 그가 물었던 마지막 질문을 차분히 스스로에게 다시 묻는다. 나는 행복한가? 다들 행복을 말한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며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한다고 외친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조언하는 책과 TV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체계적으로 행복을 연구하려는 학문적인 시도도 거듭되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수업이나 강연을 할 때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의 피라미드 제일 위에 아주 당연하게 행복이라고 적는다. 그 자리에 돈이나 소비나 권력 같은 것이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말한다. 그 삶의 목표, 수단의 먹이사슬 제일 윗자리에 행복이 놓여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행복은 말처럼 쉬운 감정이 아니다. 그대의 경우는 어떤가? 누군가 행복하세요? 하고 물으면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당신만 대답을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아,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비록 삶이 비참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겉보기에는 행복의 조건을 다 거머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스스럼 없이 행복하다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당신만 움찔했던 게 아니다. 행복을 뜻하는 해피니스는 고대 스칸디나비아어 헵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운이나 기회처럼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 행복은 귀한 감정이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거나 가져서 포만감이 밀려올 때 그때 잠깐 느낄 수 있는 순간적인 감정이다. 항상 느낄 수 있는 당연한 감정이 아니다. 그래서 불시에 누군가가 지금 행복한가? 하고 물었을 때 아, 행복하다 라고 대답하기는 매우 어렵다. 행복은 내내 땀범벅으로 등반하다가 산 정상에 올라섰을 때 우리 뺨을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인생에서 행복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나긴 세월에 비하면 진정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은 찰나이다. 행복의 감정은 왜 이렇게도 짧은가? 이 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각도에서 설명한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오래 유지해야 생존에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복했던 기억만 오래 간직한 채 나른하게 지내기보다는 안 좋았던 기억을 유지하며 각성한 상태로 있는 것이 위험한 포식자들 틈에서 살아남는 데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호르몬으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다. 행복감은 주로 도파민이 분비될 때 느낄 수 있는데 이 도파민은 새로운 쾌감에 반응하는 것이어서 익숙해지면 행복감을 계속 느끼기 어렵다. 또 어떤 실험에 의하면 사람은 동일한 금액이라도 이익보다 손실을 약 2.5배 크게 느낀다고 한다. 우리는 행복보다 고통을 더 크게 느끼도록 만들어진 동물이라는 뜻이다. 결국 이런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늘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행복의 대꾸를 이루는 상대어는 불행이 아니다. 일상이다.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행복의 독재랄까? 여기에 속박된 사람들은 거리에서 혹은 SNS에서 타인들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뭔가? 하는 자괴에 빠지기도 한다. 이 불행한 상태를 벗어나 다시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려면 무엇인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른바 신상들을 구매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끊임없이 약속을 잡아본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 친구, 지인, 그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내 손으로 얻어낸 소유물들. 이 모든 것들이 처음 내게로 올 때 주었던 크고 작은 행복감들을. 그들이 이 순간 나에게 뜨거운 행복을 지속시켜주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불행한 것은 아니다. 어쩌면 행복이란 머핀에 박힌 작은 초콜릿 알갱이 같은 것이다. 맛있는 머핀에서 초콜릿만 타먹고 내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행복을 권하는 사회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행복의 강박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근원인 것은 아닐까? 어쩌면 현대 소비사회는 행복을 강조함으로써 불행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을 심는 사회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너 자신의 외모를, 소유를, 머무는 곳을 바꿔보라고 권한다. 세상엔 너 자신을 개선하여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으므로
지금 당장 지갑을 열기만 하면 된다고 광고판 너머에서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다. 이 사회에서는 누군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다른 누군가는 돈을 번다. 쇼핑으로, 상품화된 여가 활동으로, 약과 수술로.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목표는 결국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해 가능한 길게 행복감을 연장시키는 데 있는 걸까? 행복을 목표로 설정하고 싶다는 생각에는 전혀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 안락이나 행복을 토대로 구축된 윤리체계는 소떼에게나 어울릴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간이란 단지 안락한 행복만을 갈구하는 존재가 아니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라고 믿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 궁극의 열반은 지극히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큰일이 아니라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이 평범한 일상이 진정 행복한 것이라는 겸허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행복은 내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온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하고 그럼에도 나는 소중한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긍정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 그 긍정을 굳이 지갑의 브랜드나 명함에 박힌 소속이나 타인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누르는 좋아요 개수에 의존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소박함이 노을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오래 지속될 진정한 충족감의 원천이다. 행복은 요물이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을 오래 느낄 수 있으니까. 역설적이지만 우리를 진정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경쟁적으로 행복해지려는 투지와 노력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행복의 초월인지도 모른다. 내 마음이 물었다. 너 행복하니? 온라인상에서 틈틈이 소식만 나누던 옛 친구들이 모인단다.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들은 사이버 친구가 되어가고 일로 엮인 사람들을 가족보다 더 자주 본다. 어른의 삶이란 이렇다. 그리운 사람들은 너무 멀리 있고 괴로운 사람들은 너무 가까이 있다. 이번엔 일 핑계, 가족 핑계 다 치우고 무조건 전원 참석해야 한다고 총무의 성화가 대단하다. 동창회 같은 데는 거의 나가지 않는 편이지만 그래도 이번엔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단지 의무감만은 아니다.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순 없는 막연한 기대도 하나 있다. 마침내 약속 당일 조금 늦게 모임 장소로 들어서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있다. 대학 시절 내내 좋은 감정으로 바라봤던 사람. 지금은 기억나지 않는 이유로 헤어졌던. 그러나 빛바랜 사진처럼 기억 속에서 가끔 떠오르곤 하던 그 사람이 바로 저기에 있다. 자리가 멀리 떨어진 탓에 어색한 눈인사만 주고받는다. 공식 행사가 끝나고 자리를 이동할 때 드디어 대화를 나눴다. 간단한 인사와 근황, 소식은 간혹 전해 들었다는 선을 넘지 않는 예의 바른 질문과 대답들. 대화가 거기서 적당히 끝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
그가 마지막에 던진 질문의 파장이 집에 돌아와서도, 아니 그 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나를 맴돈다. 행복하세요? 무엇이었을까 그 질문은? 한때 인연 맺었던 사람의 무사함을 안도하는 뜻에서 확인차 물어본 것일까? 아니면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소심하고 걱정 많은 사람이라는 걸 난 알지 하고 은근히 나를 타박한 것일까? 그도 아니면 식사는 하셨어요? 처럼 의례적인 안부를 내가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일까? 머릿속이 시끄럽다. 복잡한 심사를 해치고 그가 물었던 마지막 질문을 차분히 스스로에게 다시 묻는다. 나는 행복한가? 다들 행복을 말한다.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며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한다고 외친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조언하는 책과 TV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체계적으로 행복을 연구하려는 학문적인 시도도 거듭되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수업이나 강연을 할 때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의 피라미드 제일 위에 아주 당연하게 행복이라고 적는다. 그 자리에 돈이나 소비나 권력 같은 것이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말한다. 그 삶의 목표, 수단의 먹이사슬 제일 윗자리에 행복이 놓여야 한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행복은 말처럼 쉬운 감정이 아니다. 그대의 경우는 어떤가? 누군가 행복하세요? 하고 물으면 자신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가? 당신만 대답을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아, 정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비록 삶이 비참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겉보기에는 행복의 조건을 다 거머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스스럼 없이 행복하다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당신만 움찔했던 게 아니다. 행복을 뜻하는 해피니스는 고대 스칸디나비아어 헵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운이나 기회처럼 아주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그렇다. 행복은 귀한 감정이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거나 가져서 포만감이 밀려올 때 그때 잠깐 느낄 수 있는 순간적인 감정이다. 항상 느낄 수 있는 당연한 감정이 아니다. 그래서 불시에 누군가가 지금 행복한가? 하고 물었을 때 아, 행복하다 라고 대답하기는 매우 어렵다. 행복은 내내 땀범벅으로 등반하다가 산 정상에 올라섰을 때 우리 뺨을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인생에서 행복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나긴 세월에 비하면 진정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들은 찰나이다. 행복의 감정은 왜 이렇게도 짧은가? 이 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각도에서 설명한다. 진화심리학자들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오래 유지해야 생존에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복했던 기억만 오래 간직한 채 나른하게 지내기보다는 안 좋았던 기억을 유지하며 각성한 상태로 있는 것이 위험한 포식자들 틈에서 살아남는 데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호르몬으로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다. 행복감은 주로 도파민이 분비될 때 느낄 수 있는데 이 도파민은 새로운 쾌감에 반응하는 것이어서 익숙해지면 행복감을 계속 느끼기 어렵다. 또 어떤 실험에 의하면
사람은 동일한 금액이라도 이익보다 손실을 약 2.5배 크게 느낀다고 한다. 우리는 행복보다 고통을 더 크게 느끼도록 만들어진 동물이라는 뜻이다. 결국 이런 이론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늘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행복의 대꾸를 이루는 상대어는 불행이 아니다. 일상이다.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곧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행복의 독재랄까? 여기에 속박된 사람들은 거리에서 혹은 SNS에서 타인들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뭔가? 하는 자괴에 빠지기도 한다. 이 불행한 상태를 벗어나 다시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려면 무엇인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른바 신상들을 구매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끊임없이 약속을 잡아본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 친구, 지인, 그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내 손으로 얻어낸 소유물들. 이 모든 것들이 처음 내게로 올 때 주었던 크고 작은 행복감들을. 그들이 이 순간 나에게 뜨거운 행복을 지속시켜주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내가 불행한 것은 아니다. 어쩌면 행복이란 머핀에 박힌 작은 초콜릿 알갱이 같은 것이다. 맛있는 머핀에서 초콜릿만 파먹고 내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행복을 권하는 사회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행복의 강박이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근원인 것은 아닐까? 어쩌면 현대 소비사회는 행복을 강조함으로써 불행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을 심는 사회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불행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너 자신의 외모를, 소유를, 머무는 곳을 바꿔보라고 권한다. 세상엔 너 자신을 개선하여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으므로 지금 당장 지갑을 열기만 하면 된다고 광고판 너머에서 아름다운 미소를 짓는다. 이 사회에서는 누군가 불행하다고 느낄 때 다른 누군가는 돈을 번다. 쇼핑으로, 상품화된 여가 활동으로, 약과 수술로.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목표는 결국 최대한의 수단을 동원해 가능한 길게 행복감을 연장시키는 데 있는 걸까? 행복을 목표로 설정하고 싶다는 생각에는 전혀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 안락이나 행복을 토대로 구축된 윤리체계는 소떼에게나 어울릴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간이란 단지 안락한 행복만을 갈구하는 존재가 아니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라고 믿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 궁극의 열반은 지극히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면 큰일이 아니라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이 평범한 일상이 진정 행복한 것이라는 겸허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행복은 내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에서 온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하고 그럼에도 나는 소중한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긍정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 그 긍정을
굳이 지갑의 브랜드나 명함에 박힌 소속이나 타인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누르는 좋아요 개수에 의존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소박함이 노을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오래 지속될 진정한 충족감의 원천이다. 행복은 요물이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을 오래 느낄 수 있으니까. 역설적이지만 우리를 진정 행복으로 이끄는 것은 경쟁적으로 행복해지려는 투지와 노력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행복의 초월인지도 모른다.